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은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술 분야의 책을 좀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종종 보는 편인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술 작품들을 미리 잘 알아뒀다가 사람들한테 아는 척하고 싶을 때. 두 번째는 한동안 너무 학술적인 책만 봐서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을 때. 세 번째는 그냥 눈과 마음을 편하게 심미적으로 호강시키고 싶을 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문학이나 역사 공부를 인상적으로 하고 싶을 때. 분류하자면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네 번째 이유를 충족시켜 줄 만한 예술서적, 즉 인문학 공부를 인상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카노 쿄코라는 분이 쓴 욕망의 명화라는 신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나름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 12년 전쯤 베스트셀러였죠. 무서운 그림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입니다. 무서운 그림 시리즈 이후로 쭉 이렇게 명화를 해석하는 책을 주로 써오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욕망의 명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문학 공부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일전에 이런 강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부법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는데요. 개념이 통째로 외워지는 기적의 암기법이라는 강의였습니다. 그 영상의 논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미지로 기억하라. 사진, 그림 같은 이미지로 기억하면 오래 그리고 많이 외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명화를 많이 알아두는 것도 이러한 암기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마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은 누구나 읽어봤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보죠. 셰익스피어가 표현하고 싶었던 햄릿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대답을 궁리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때 말로, 즉 문자란 텍스트로 말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뭔가 구조적으로 엉성하고 두서없는 대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전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을 퍼뜩 떠올렸을 겁니다. 햄릿의 여인이었던 오피리아의 죽음을 묘사한 명화죠. 제가 햄릿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햄릿의 줄거리를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결국 햄릿의 주요 테마는 복수와 복수가 꼬리를 물고 야기한 피부림, 칼부림이죠. 그리고 그러한 피부림, 칼부림의 촉발제가 바로 오피리아의 자살이고요. 오피리아의 비극은 햄릿의 복수극이 묘하게 꼬이고 엉키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햄릿 스토리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지만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등장하는 이 명화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으면 햄릿의 주요 테마나 핵심 메시지, 심지어 줄거리까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로 치자면 교차로, 나들목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열쇠로 치자면 마스터키에 해당하는 명화이기 때문이죠. 햄릿의 줄거리나 메시지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오피리아를 그린 회화는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길라잡이, 힌트가 돼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끔은 인문학 공부를 할 때 명화 해설서를 보면 좋은 이유죠. 요즘 흔히 해시태그라고 하죠. 유명한 회화를 많이 알아두면 역사, 문화적으로 그 그림과 연계된 배경이나 맥락 또는 배경 맥락과 관련된 학문상 개념어들을 마치 해시태그처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속 이런 그림을 통해 우린 오스만 제국 시대에 존재했던 일부 다처제 및 후궁제도의 상징 하렘을 떠올리면서 조선시대의 내전이나 일본 에도 시대의 오쿠어 대비해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헨리 8세의 초상화 같은 이런 그림을 배움으로써 한때 가톨릭 국가였던 잉글랜드가 국왕 한 명의 애정 행위로 인해 어떻게 개신교 국가로 변모했는지 뿐만 아니라 왕 한 명의 의지로 인해 국가 전체의 종교개혁이 진행될 만큼 당시 근대 초기의 유럽 사회가 얼마나 절대왕정의 친화적인 시대였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렘이란 해시태그는 그랑드 오달리스크란 그림과 영국의 종교개혁 또는 절대왕정이란 해시태그는 헨리 8세라는 그림과 자연스럽게 세트 개념으로 머릿속에 묶이는 거죠. 이런 게 이미지 암기법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알아둬야 할 특정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이 잘 연상될 수 있을 법한 또 다른 특정 이미지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특정 개념과 의미상 상관성이 높은 이미지일수록 암기가 잘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명화 해설서를 자주 보는 건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빼어난 이미지일수록 우리 뇌 속에 각인이 더 잘 될 테니까요. 이 책에는 총 26편의 회화가 실려 있습니다. 쪽수는 많지 않지만 그림 편수는 제법 많은 편이죠. 작가가 워낙 오랫동안 명화를 해설해온 사람인데다 별칭도 그림 읽어주는 여자인 만큼 분석이 깔끔하고 글도 유머러스합니다. 다만 아주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이 좀 짧아요. 살짝만 더 길고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캐주얼하게 설명하다 툭 끊어버리는 느낌이랄까요? 뭐 이해는 합니다. 이게 원래 월간지의 연재물을 묶어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3페이지 내외의 글이 원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입문자나 명화를 가벼운 수준으로 이해하시려는 분들한텐 적합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아카데믹한 해석을 원하는 분들한텐 아쉬움이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구성 방식도 조금은 자기적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총 6가지의 욕망 개념에 맞춰 회화들을 묶어서 정리했는데요. 가장 상위 개념인 챕터의 제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도 좀 섞여 있어요. 챕터 제목으로 제시한 욕망 개념과 완전 무관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매우 긴밀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닌 듯한 애매한 편집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옥의 T라면 옥의 T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점입니다. 물론 이 책은 그 자체만으론 당연히 예술서적입니다. 따라서 책 안에 소개된 회화들을 미술적, 예술적 관점으로 감상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죠.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드 이펙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하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림을 그림 그 자체로 감상하는 것도 당연히 바람직한 자세지만 기왕 그림을 감상하는 김에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문화적 개념이라든가 나아가 학술적, 학문적인 쟁점, 담론까지 외우고 탐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그림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미지 기억법으로서 이 책을 활용하는 방식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해 드린 거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카노 쿄코에 져서 욕망의 명화 리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